금융 감독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친숙하게 보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삼성전자 이런 데에 대해서 투자 목적이 전환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참으로 큰 일이 좀 발생해 있었고 또 이렇게 저희 같은 이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이걸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얘기가 조금만 확산되면은 아마 다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강의를 좀 시작을 하자면요. 국민연금을 이용한 그 사회주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사회주의화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NL계열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접근하면 돼요. 이게 이제 하나 방법이고 또 하나는 PD계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국제공산주의예요. 아까 우리 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레닌이 러시아로 해야지 소련으로 해야지 레닌이 국제공산주의를 표방을 하니까 각국에서 몰려들었어요. 지금 현재 중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좀 시간 가지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중국 자금이 지금 우리나라 상장사 어떻게 전략하고 있는지 몰라요. 삼성 같은 경우에 50%에서 60%가 해외 자금인데 이게 전부 소액 조직 형태로 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중국 자금은 다 합산이 돼야 됩니다. 합산이. 그래서 이게 주총에 참여를 해야 돼요. 합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특수관계다니까. 공산주의에서 공산당 일기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얘기되기 전에는 전자투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에서 전자투표 안 하면 ESG 감점 모아가지고 수탁책임 관련한 위원회에서 한다 하니까 이번에 다 전자투표를 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정의연합으로 한번 얘기하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금감원에 정식 요청을 해서 제가 이런 부분도 조금만 좀 진행이 되면 제가 이제 2차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것도 사모펀드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이번에 법을 바꿔놨어요. 국민연금에서 950조인데 50조가량이 사모펀드로 가 있어요. 55조. 2021년 6월 말짜리. 우리나라 총 사모펀드 규모가 100조예요. 55조가 국민연금이 지원을 한다고요. 이 사모펀드로는 상장사 지분 취득해서 주주제한, 배우격 부채 주주제한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길을 다 법으로 열어버렸어요. 김상훈 씨가 작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건인데 이렇게 이제 중국자금, 사모펀드 이제 오늘은 국민연금 얘기할 것인데요. 좀 또 시간 관계상 또 곧바로 제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를 사회주의화하는 방법은요, 생산수단의 국유화예요. 생산수단을 국가에서 장악을 못하면 공산주의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왜냐하면 생산수단이 일자리라는 뜻이에요. 일자리를 장악을 해야 그 사람의 생명줄을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장악을 해버리면 생명줄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생산수단이에요. 생산수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농업에서는 생산수단이 토지입니다. 그런데 공업에서는 생산수단이 기업입니다. 기업이 장악되면 일자리가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표현으로 GDP라고 합니다. GDP가 국내 총생산인데요. GDP의 4대 기업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거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매출액만 가지고는 한 17% 나옵니다. 그런데 매출액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파생 GDP가 있어요. 삼성 직원들이 다 소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요게 파생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치면 37%예요. 우리나라 GDP, 우리나라 일자리의 37%를 4대 기업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데가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자, 그 중에서 삼성 같은 경우에 이 4대 기업 중에서도요,
나머지 세 개 회사 다 합친 것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60%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하나 거꾸로지면요, 뭐 경제가 아마 큰 이상이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지분이 이재용 씨 특수관계자 해서 지분이 21.2%입니다. 국민연금이 10%입니다. 블랙락 펀드가 5%입니다. 15%죠? 블랙락 펀드는 친종자들이에요. 21.2%가 있는데 삼성생명법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현재 계류 중에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 6% 지분을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주주가 바뀌는 거예요. 최대주주가. 자,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삼성물산에게 삼바주식, 삼성바이오 주식 처분해서 그것으로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뭐 얘기 듣고 있는 거죠. 김상조 씨가 금융복합그룹 감독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계열사 자금이동을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 하면서 2020년 10월 5일자 저기 문화일보에 아주 기사가 있는데 제 책을 꼭 하나 좀 사세요. 저기 가까이서 10,000원이니까 거기 보면은 맨 앞에 그 기사가 하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3중, 4중 이렇게 막을 쳐서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명 씨가 됐으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은요 그 바로 해마다 삼성에 대해서 그 스탁 책임위원회에서 이사파견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주포도 걸리면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리고 사상으로 간 다음에 유상증자를 쳐버리면은요 이재용 씨는 복귀 못하는 거예요. 증자할 때 따라갈 돈이 없어요. 국민연금은 다 따라가죠.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많은데 왜 김상조 씨가 중국어도 모르는 사람이 중국에 대사를 하냐고요. 이게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 코민테른, 신코민테른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언제 1대1로도 강의를 하고 싶고 중국 국유기업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중국 국유기업에서요. 중국 국유기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중앙국유기업, 지방국유기업. 중앙국유기업은 중앙에서 꽉 잡고 있습니다. 아주 일사불란한 거예요. 이 중앙국유기업에서 1대1로도 추진하고 있는데 1년 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80조입니다. 480조. 5년치만 합치면요. 우리나라 상장사 다 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앙국유기업이 한 13,000개 되고요. 지방국유기업이 한 31,000개 됩니다. 또 중앙국유기업이 1대1로 하면서 현지에 세워놓은 법인이 한 3,100개 됩니다. 이런 데다 주식 조금씩만 사면은요. 이 삼성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주로 이제 펀드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중국 지분은 다 합산이 되어서 공시돼야 돼요. 한국법에서. 그걸 이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못 들어오는 이유는 아마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 그쪽에서 투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1대1로예요. 중국의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국제 코미테를 시작을 저는 했다고 보는 거예요.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2라운드고요. 저는 오늘은 아주 지금 당면한 우리의 문제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4대 기업의 GDP 기여도가 한 37% 되고요. 또 4대 기업이 국유화되면 이제 37%가 장악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사례가 러시아에서 고스란히 발생됐어요. 고르바초프하고 옐친이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헌법을 바꿔놨어요. 투표까지 다 해가지고. 멀쩡하게 놔둔 상태에서 푸틴이 이기집권 들어갔을 때 로스네프트하고 가스프롬을 구경했어요. 북북 공조도 한 것 같아요. 로스네프트하고 가스프롬이 챔피언이 기업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우리나라 4대 기업하고 여거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이 두 개를 구경한 다음에 하청사들을 그 다음에 다 M&A 집어넣었어요. 또 이런 내부자금 이용해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대기업을 다 M&A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는 대기업을 다 국가가 관리해요. 이게 국가자본주의고 이게 사회주의고 새로운 모델이에요. 이게 지금 시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에 대한 모델이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책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책 꼭 한번 사보세요. 거저 나눠줍니다. 한 3만 원 되는데요. 저기 알라딘 들어가서 중고센터 들어가 보세요. 2,500원, 3,500원에 팔아요. 그리고 배송비가 해서 6,000원 사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은 봐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기획서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먼저 감사원 검찰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소송하고 할 텐데 이제 저는 이걸 근거로 해서 왜냐하면 그 책을 쓴 사람이 와서 또 정책실장을 했고 그 사람이 이제 수탁책임 활동 그 지침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이것을 입증을 해내느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해서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다른 대기업들 M&A에서 국유화시키는데 3년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올리가르 우리나라 말하는 이 재벌들이죠. 올리가르 적폐청산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다 국유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한 950조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상장사 시가총액의 2,580조에 한 37% 됩니다. 이것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상장사를 다 살 수 있어요. 다. 그런 상태에서 10%를 부르는데요. 10% 이상은 취득 못하게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1위부터 172위까지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 그러니까 주요한 회사들은 전부 국민연금이 지금 2대 주주예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1대 주주예요. 1대 주주. 우리나라 4대 기업 대주주들의 지분이 20에서 30%예요. 지난 정권 때 삼성하고 현대가 타겟이었어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순환출자도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봐봐라 만들어내면 골이 끓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시도가 됐었어요. 아마 지금 한 7년 정도 유예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처음에는 경영권 의결권 행사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2021년도에 208개 회사에 가서 이제 의결권 행사를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613개 회사에 가서 경영 의결권 행사를 해요. 똑같이 주주처럼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경영 의결권 행사에. 이게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경영 의결권 행사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제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형태를 했는지 그건 좀 이따 이제 한번 제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책관 우리 사무총장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사회주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민연금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는 도덕적 타락이나 경제적 혼란이나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경제 부분은요, 기업이 한번 장악돼가지고 들어가서 유상증자 한번 때려버리면은 이것은 복귀를 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지는 거죠. 과거에 필리핀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정치 한번 잘못하니까 이렇게 삼류국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쉽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지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법률로 문재인씨는 제정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좀 이따가 우리 사무총장님이 중점적으로 발표를 좀 할 건데 저는 그 앞부분을 좀 할 거예요. 의결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법들을 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은 분명히 지금 그 위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이자 배임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도를 좀 입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왜냐하면 그대로 가면 사회주의가 나와요. 이걸 놓고 저는 이제 입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좀 기도 좀 해주고 저는 어찌됐든 이건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제 준비는 좀 돼 있고요. 먼저 감사원 감사 청구를 들어갈 거고,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고발하고 함께하면은 그 감사 청구가 진행이 안 돼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면은 아마 위법 행위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배임 정도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건 하나의 사회주의 시도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니까 법을 바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저희가 또 투쟁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로 이 연금에서 경영 의료권 행사하는 행위는 연금 사회주의를 허용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 해석했다. 잘못. 이걸 저는 지금 이제 논증하고 입증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더라도 조금 이제 이렇게 머리 좀 써가지고 좀 해주시면 그래야 투쟁을 해요.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는데 이 느낌만 가지고 막 유치면은요 퍼뜨림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공산주의가 출현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가 윤창현 의원님하고 얘기했을 때 노사연 복합체라는 표현을 그분이 썼어요.